예, 화요일 뉴스탑 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을 20일 정도 남겨둔 윤석열 당선인인데요. 그런데 윤 당선인과 김건희 여사가 함께 반려견을 데리고 한강공원을 산책하는 모습이 팬카페 사진을 통해 포착이 됐습니다. 따지고 보면 두 사람이 한 앵글에 포착이 된 건 무려 3년 만인데요.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어깨가 무거우시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나마 잘하실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사모님께도 축하 말씀드립니다. 몇 가지 사진으로 오늘 뉴스탑 10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16일에 서초구에 있는 서리풀공원, 그리고 그제 반포 한강공원. 반려견과 함께 윤 당선인 부부가 산책하는 모습이 여러 사진이 포착이 됐어요.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근데 뭐 어찌 보면 일상적인 화면이긴 합니다만 두 사람이, 물론 이것도 공식적이진 않은데 3년 만에 한 앵글에 포착이 됐어요. 참 이례적입니다. 글쎄 말입니다. 워낙 이제 두 사람이 함께 찍힌 사진이 없다 보니까 이것 자체가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아시겠지만 검찰총장 임명장을 받을 때 청와대에서 이제 찍은 장면, 그 이후에는 두 사람이 같이 포착된 장면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 지난번 그 대선 투표 같은 경우, 사전 투표 같은 경우도 김건희 여사가 혼자 투표를 했고,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으로 두 사람이서 이제 그렇게 다정히 걷는 모습들을 보여준 것인데, 예. 특히 아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제 공개 수사에 나설 것인지, 아마 그동안 제2부속실도 없애고 이제 이 배우자로서만 역할을 하겠다, 뭐 이런 걸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식 석상에는 그렇게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이 색상을 관련된 이제 좀 뭔가 이 메시지를 전달한 것 같아요. 지난번 사전투표 때는 빨간색 양말을 그때 신은 장면이 포착이 됐었거든요. 예. 아시겠지만 국민의힘의 상징 색깔이 붉은 색깔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어떤 면에서 보면 붉은 그 국민의힘을 찍어야 된다는 이제 그런 것들을 표현한 것 같고, 잠깐 보였네요. 스커프하고 양말 그렇습니다. 색깔이.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세월호 4.16 이제 이 주기를 맞아서 노란색 스카프하고 노란색 양말을 이제 해서 사실상의 이제 추모의 뜻을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표현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여러 가지 해석들을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당선인 신분으로는 한강공원을 홀로 산책했던 윤 당선인의 모습 포착이 됐었는데, 두 대회, 두 부부가 이렇게 포착이 된 것도 여러 관심사입니다. 앞서 이현정 의원님이 색깔 얘기를 했는데, 뭐 여기 보면 지난 서리풀공원 반려견 산책 때도 노란색 양말, 여기 노란 스카프. 뭐 이걸 보고 정말 세월호 참사에 대한 얘기가 있는 건지, 왜냐하면 우리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여러 메시지를 알 때는 이렇게 간접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방법밖에 없는 건지, 뭐 여러 해석이 좀 나오거든요. 그렇죠. 아니 직접적으로 사실은 그 국민들 앞에 나타나질 않으니까 저런 식으로 이제 뭐 바로 사진 찍히고 뭐 그 다음 날이라든가 며칠 뒤에 이제 해서 우리가 해석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근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16일 같으면은 세월호 8주기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제 반포 한강공원 저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노란색으로 상징되는 그 세월호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잖아요. 예. 아마 김건희 여사가 그걸 모르고 저걸 메고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고, 예. 그렇게 본다면 지난번 그 첫 번째 경찰견과 같이 사진을 찍었을 때도 그때도 뭐 청치마 얘기를 했었는데, 뭐 지금 뭐 복장이 좀 비슷해 보여요. 그래서 이제 수수하다 뭐 또 이런 그 얘기들을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이제 저런 데 나오기 전에 어떤 일정한 정도의 코디를 누구한테 받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짐작이 되고, 예. 또 하나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건 이제 5월 10일 날 그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아니겠습니까? 그 취임식에는 이제 반드시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 취임식 장면은 또 저거와 좀 다르게 우리한테 비칠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어차피 그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활동을 안 할 수는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 하기 전까지
몇 단계를 거쳐서 결국 그 이제 취임식까지 참석하고 취임식 이후에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활동 뭐 이런 것까지도 염두에 둔 하나하나 어떤 시나리오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부가 함께 찍힌 사진이든 혹은 김건희 여사 홀로 있는 사진이든 팬카페나 뭐 독자나 시청자의 제공 사진에 저희가 제한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평론가님은 이 절차 혹은 어쨌든 취임식 때 등장을 하더라도 SNS 최근 행보도 들리고 이런 김건희 여사의 본격 행보 시동을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일단 제 빨간색 옷은 정치적인 것과 무관하다라는 걸 미리 밝혀드리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 논란의 소지가 없는 편안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밟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경찰견과 찍은 사진이라던가 반려동물에 관한 내용이라던가 또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만 세월호와 관련된 어떤 상징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크게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요. 근데 저는 좀 아쉬운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세월호 참사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너무나 큰 과제를 던졌던 일이기 때문에 예. 윤석열 당선인이 좀 다른 일정이 바빴다 하더라도 참석을 했더라면 굉장히 많은 국민들에게 위안을 주고 안전에 대한 보다 강력한 메시지가 나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제가 좀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사실 선거 과정에서 예. 미투라던가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발언으로 굉장히 논란이 일었었고 간접 사과 아닌 사과를 했다라는 비판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건 보수 진보의 문제도 아니고 선거와도 관계없는 문제입니다. 진심으로 당사자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한다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 이후에 전임 시장의 잘못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그리고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정말 이례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오세훈 시장의 사과를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런 점도 한번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그 세월호 참사 추모 행사 참석 대신에 SNS 글로 그 추모를 대신했습니다. 일단 그 얘기를 전해드리고요. 몇 가지 사진들이 참 눈에 띄긴 합니다. 반대로 곧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 얘기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문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 취임 전날인 5월 9일에 청와대를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었잖아요. 이를 두고 주말이 지나고도 여야의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무서운 세입자가 아닙니다. 주무시는 분을 저희가 어떻게 나가라고 합니까? 대통령의 퇴거 시한은 청와대에서 본인들의 실무 논의를 통해 발표하는 겁니다. 인수위와는 무관합니다. 공방이 좀 있었어요. 서영주 대변인. 예. 인수위에서는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가는 시한은 청와대에서 실무 논의를 통해 발표된 얘기고 공식적인 얘기인데 전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고민정 의원이 최소한의 상식도 인간에 대한 예의도 찾아볼 수 없는 윤석열 당선인에게 잔인함을 느껴진다. 감정 표현을 했는데 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일단 이제 그 배현진 대변인 얘기한 대로 이 퇴거 시한 5월 9일에 나가는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청와대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오늘도 이제 박수현 수석께서도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대통령께서 지금 5월 9일 날 10일이 아니라 9일 날 나가시는 이유는 새로운 정부의 공약을 지킬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는 차원에서 본인이 5월 9일 날 하루 전날 청와대를 비워주겠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식적인 입장이고요.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의 말도 감정적으로는 좀 서운할 수 있죠. 굳이 왜 5월 10일에 청와대를 꼭 개방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운함을 저렇게 좀 표현한 것 같고요. 예. 진중권 평론가께서도 그러잖아요. 5월 10일에 집착하는지 법사한테 날짜 받아온 게 아닌가 생각한다. 이런 부분들은 좀 배려가 있었으면 굳이 5월 10일 날 개방을 안 하더라도 뭐 5월 10일 이후에 편안하게 한 11일, 12일, 13일 날 개방을 하더라도 그게 큰 문제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꼭 굳이 5월 10일 날 개방을 뭐 이제 공약사항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니 고민정 의원 차원에서는 예전에 청와대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모셨고 하니까 예. 좀 야박한 생각이 좀 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서 대변인 말씀은 원래 청와대에서는 뭐 과거 사례처럼 5월 10일 그러니까 취임식을 참석하고 양산으로 내려가는 수순을 준비했었는데 윤 당선인 측에서 언론을 통해서 5월 10일 0시 혹은 자정 이후에는 청와대 전면 개방하겠다는 보도가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루 땡긴 거다 뭐 이렇게 보시는 배려를 한 거죠. 문재인 정부에서는 새로운 윤석열 정부에 배려를 한 거죠. 예. 그 공약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루를 먼저 더 일찍 비워준 것이다. 예, 그게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고민정 의원이 잔인함 얘기를 했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근데 사실 진중권 전 교수가 물론 뭐 여야 가릴 것 없이 꼬집는 논평을 하긴 합니다만 법사 얘기를 또 다시 한번 꺼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5월 10일 윤당선이 서두르냐 뭐 이런 얘기를 좀 애둘러서 하는 것 같거든요. 아마 이제 윤당선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제 하나의 공약이기 때문에 공약을 지킨다. 아마 여기에 이제 굉장히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즉 5월 10일부터 이제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 이제 그것에 대한 상징적인 조치로 아무래도 이제 건물 같은 거는 공개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아마 이제 그 녹지원이라든지 일부 지역만 이제 아마 5월 10일 공개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윤당선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지금 그 선거 때도 갔던 지역을 또 반드시 가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제 이런 차원이고요. 예.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대통령과 신임 대통령과 이제 옛날 대통령의 그 인수인계 시간이 보면 보통 취임식 그 당일 한 10시쯤 이렇게 취임 선서를 할 때 그때 이제 공식적으로 이게 이제 정권이 이양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법적으로는 딱 자정인데. 그러니까 원래 그 전에는 예.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하. 그러면 자정부터 그 취임식 때까지 그러면 이게 공백이 생기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 있어서 법적으로 보면 이제 그 취임하는 그날 자정 거기로 이제 권력이 교체되는 시점으로 돼 있어요. 예전에 대통령들은 보통 보면 미리 서울에 있는 지역에 있는 그 집에 있는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미리 이제 그날 취임식 전날 사저로 옮겨서 바로 그 아침에 이제 가는 대통령도 계시고 아침에 이제 취임식장으로 떠나신 대통령도 있고 서로 좀 다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까 서 부대변인 이야기했지만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본인 집인 양산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5월 9일 날 오후에 모처럼 나와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이제 취임식 가는 이제 그런 형을 튀었는데 문제는 고민정 의원이 이렇게 되는 바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본뜻 자체를 어떤 면에서 굉장히 편애해버리는 이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니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배려한다고 그렇게 한 것인데 고민정 의원이 잔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대통령의 뜻인가? 왜냐 고민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대변을 했지 않습니까? 예. 청와대 대변을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문 대통령의 뜻인가처럼 이제 인식되고 있는 거죠. 참모했던 사람들은 함부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대통령의 본뜻과 다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5월 9일 청와대를 나가겠다 문 대통령 지난주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양산 사저 신축된 양산 사저에 이제 이삿짐이 들어가는 모습들이 이제 사진에 속속 포착이 되고 있고 최병무 의원님 며칠 전에 사실 박 전 대통령도 몇 주 전에 달성 사저 입주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떡을 돌렸다는 기사를 제가 접했었는데 이번도 문 대통령 부부가 비슷한 그 떡을 돌렸다 뭐 이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왜 그러냐면 사실은 그 일종의 이제 서울보다는 훨씬 더 지방이잖아요. 지방일 경우는 서로 알고 지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서울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런 식으로 이웃이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 평산 마을에 그 하고 이웃 마을까지 그 뭐 돌아다니면 그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떡을 돌렸다고는 하는데 굉장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찾아보니까 뭐 170가구 정도한테 돌린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뭐 거의 700가구를 돌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웃 마을까지도 포괄적으로 아마 그 떡을 돌린 것으로 보이는데 뭐 그 이웃 주민들도 뭐 반가운 사람들이 꽤 많을 테니까 뭐 저런 식으로 해서 그 앞으로 좀 잘 좀 지내보자 뭐 하는 그런 의미라고 받아들여집니다. 예. 각기 뭐 차기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 입주 준비하고 있고 오늘 뭐 반려견과 산책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 주말 새에 퇴임 20일 남은 문 대통령도 이제 이사 준비 떡을 돌리면서 본격적인 퇴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두 전현직 혹은 그 차기 신구 권력의 행보 얘기를 만나봤는데요. 다음 주제 오늘 뉴스탑10이 뽑은 1위로 본격적으로 가보겠습니다.